오늘 일단 지난 시간 숙제였던 것들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한 번에 받을 거고요. 오늘은 먼저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어떤 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x가 시간 t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을 우리는 xt-라고 보는데 이 위치 xt-를 알려주면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느냐? 그 시간 t에서의 순간적인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vt라고 쓰는데 얘는 우리가 x't 위치를 한번 미분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점이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xt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xt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점이 이 그래프 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t에서 딱 순간 잡았을 때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뭐냐면은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순간적으로 잡았을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속도예요.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성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부호로 판단을 해요. 방향이 속도의 값이 플러스였으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속도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찰나였던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이 크기가 바로 그만큼의 빠르기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더라도 빠르게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천천히 가고 있었는지 그 순간 속도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방향성도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음수와 양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빠르기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대로 이제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속력은 방향성은 없이 크기만을 나타내는, 즉 절대값 vt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우리가 at라고 부르는데 얘는 속도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구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가속도도 어쨌든 속도이기 때문에 음수 또는 양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크기만을 구하고 싶으면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미분하겠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몇 번 보시면 되냐면요 유형 8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57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라고 나왔어요.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요. 일단 속도를 구해볼게요. VT는 한 번 미분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가속도는 그러면 또 미분하니까 6T 마이너스 4. 그럼 우린 얘를 구할 건데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래요. 그럼 언제 원점을 지나는지를 찾아야겠죠. 얘가 0이 나오는 t는 바로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a1, 즉 2다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됐나요? 다음 580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우리는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 T제곱 플러스 12T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VT, 속도는 한번 미분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 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래요. 자, 운동 방향은 도대체 언제 바뀌는 거냐? 아까 운동 방향은 누구의 보호로 판단한다 했죠? 바로 속도의 부호로 판단을 할 거예요. 즉,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 시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 그래프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얘는 그래프가 t는 0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1과 4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플러스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발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갔어. 1초까지는. 그러다가 1초에서 그러니까 봐봐요. 처음에 빠르게 가다가 점점 속도가 멈췄어. 멈췄다가 1초 지나면서 운동 방향 바꾼 거야. 그러니까 유턴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였어. 4초까지는. 4초 동안까지는 계속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4초를 지나면서 다시 이 방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운동 방향을 움직이는지 알겠나요? 수직선 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점은 바로 t가 4일 때이니까 그때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x4 구하라는 거네요. 계산하면 64 마이너스 120 플러스 48 그래서 마이너스 8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다음 585번. 직선 궤도를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겠대요. 이때 x는 7.2t 마이너스 0.36t의 제곱을 만족시키는데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정지할 때까지라는 건 속도가 제로가 되는 시점을 찾는 거겠죠. 속도 구할 거예요. VT는 어떻게 돼요? 7.2 마이너스 0.72t가 되니까 우리는 t가 10일 때가 멈췄어요. 즉 10초 동안 달린 거야. 그러면 총 제동 거리는 72 마이너스 36이니까 36을 달린 거겠죠. 이렇게. 다음 587번.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리는 로켓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m라고 하면 h는 30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럼 속도가 나와요. 속도는 20 마이너스 10t예요. 그럼 자, 처음에 여기서 쏘아 올렸어. 얘가 계속 똑같은 빠르게 계속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다 보면 점점 느려지다가 어떤 최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이 떨어진다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위로 갔다가 방향이 바뀌냐라는 거는 속도의 방향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속도의 부호 t가 몇일 때 바뀌어요? 2일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2초 동안까지는 올라갔다가 그 뒤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게 바로 올라가서 제일 높이를 찍을 때 떨어지기 직전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H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50m에 있었겠네요.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90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그래프를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요, 속도의 그래프예요. 그럼 이 속도의 그래프에서는 뭘 보는 거죠? 부호를 보는 거죠. 언제 부호가 바뀌어요? B와 D에서 지금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확인해 볼게요. 기억. T는 A일 때와 T는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잖아. A일 때는 양수였다가 C일 때는 속도가 음수죠. 그럼 운동 방향 자체는 반대인 거 맞아요. 니은은 T는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시점이니까. 디귿.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번이나 있는데, 자, 이제 가속도는 아까 우리가 속도를 미분한 거랬어요. 그럼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극값이 몇 개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속도 그래프에서 지금 극값 몇 개 생겨 있어요? 2개 생겨 있잖아. A랑 C에서. 그 말은 가속도가 2번 바뀌는 거 맞죠? 0이 되는 거.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도형에서의 변화율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593번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재현이가 높이가 2.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몇 초 2m의 속도를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래요. 사람이 가고 있어요. 가로등이 밑에서. 자, 가로등의 전체 길이는 2.4였는데요. 그러면 이 가로등에서 사람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사람의 머리를 지나서 여기. 이 지점이 그림자의 끝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그림자 길이가 얼마만큼씩 변하냐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키는 1.6m였는데 몇 초 2m의 속도로 가고 있대요. 빨리도 가네.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t초 후에는 이만큼 가 있는 거죠. 그럼 1초마다 2씩 간다는 건 얘는 2t를 간다는 거야. 그죠? 우리는 이 길이가 2t인데 그림자의 길이는 어디 생기냐면은 이 사람 발밑에서부터 이만큼이 그림자의 길이에요.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알아야 돼서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잡아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닮음을 쓸 수 있어요. L 대 1.6이 L 플러스 2t 대 2.4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L 대 1.6은 L 플러스 2t 대 2.4라고 식을 세워보면 1.6L 플러스 3.2t가 2.4L과 같아요. 그 말은 우리는 L은 4t다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 그림자 길이는 t초마다 4씩 커진다고.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 길이 자체를 미분하면 돼요. L'은 4. 이렇게. 자, 이거는요, 얘들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뭘 하나를 물어보냐면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하게 돼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그림자가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시작했겠죠? 이 가로등 밑에서부터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끝이니까. 이해가요?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전체 6t를 미분해서 6씩 계속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지금은 문제에서는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봐서 선생님 말 그대로 길이만 미분을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세요 하면은 그림자 전체, 가로등에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보고 그걸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음 595번.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5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질 때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돌을 하나 던졌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점점 초마다 원이 이렇게 파문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파문에서 가장 바깥쪽 파문의 길이는 매 초 15씩 길어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가장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15t라는 거겠죠, 반지름이. 매 초 15씩 길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는 식이 어떻게 돼요? 225 파이 t 제곱이 되겠죠? 파이 r 제곱 할 거니까. 그러면 이거의 변화율은 얘 미분하면 되겠죠? 넓이의 변화율은 미분하니까 450파이t라고 나와요. 즉 매 초 450파이씩 뭔가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t가 2일 때라고 해서 900파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t에 대한 먼저 일반화된 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598번. 시각 t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0.5t인 9가 있다. 9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셔야 되는데 꼭 이거 나오면은 선생님 저 9의 겉넓이 공식을 잊어버렸어요 라든지 9의 부피 공식을 잊어버렸어요 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겉넓이 어떻게 구하죠? 9는 4파이r 제곱.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3분의 4파이r 세제곱. 공식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0.5t래요. 부피의 변화율 구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피식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파이 곱하기 0.5t의 세제곱. 즉 0.5는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곱해서 6분의 파이 t 세제곱이에요. 얘는 정리를 해주면. 그럼 그거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v 프라임 부피의 변화율식은 2분의 파이 t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t가 10에서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t에다 10 대입하면 50파이라고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도함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보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래서 이 미분의 반대, 적분에 대한 걸 또 할 거예요. 근데 적분은 되게 쉬워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했던 거 있죠? 차수 앞에다 곱해주고 하나 내리고 차수 앞에다 곱해주고 하나 내리고 했던 거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그냥 진짜요. 적분은 미분의 반대거든요. 이제 여기 차수 거꾸로 하나 올려주고 앞에 내렸을 때 얘가 만들어지게 계속 우리 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마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할 수업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초반 파트는. 대신에 이제 다음 주가 조금 어려울 거라서 또 다음 주는 선생님이 천천히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 연휴 전에 이번 주 하고 지금 특강 끝나기까지가 한 2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라이트센을 전체적으로 아마 거의 마무리할 것 같고요. 다음 주쯤이면 끝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책 검사하면서 혹시 오답 안 채워진 거라든지 개별 질문 받아가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은지쌤이 시험을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이. 그래서 미리 앞에 거 준비 잘 하고 계세요. 마지막 주에는 테스트 본다고 하십니다. 은지쌤은.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오늘 나가기 전 속도 가속도 전까지 574번까지가 숙제였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단원 상관없이 그 더 앞에 있는 극대극소 도함수 활용 파트여도 상관없거든요. 본인 질문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다 하세요. 오늘 이런 시간에. 왜냐면은 오늘처럼 진도가 이제 또 빨리 끝날 날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선생님이 속도 조절한다고 조금씩 나가서 비교적 여유 있게 나가는 거니까 오늘 질문
혹시 있는 거 있으면 다 해보세요. 523번이요. 자, 3차 함수 y는 fx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고 f'b와 f'd에서 0. 그러니까 3차 함수는 b와 d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거겠죠. 이때 fx와 gx는 fx, gx 곱이 x는 p와 x는 q에서 극소래요. 도대체 이 p와 q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는 걸 지금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대략 fx와 gx의 식을 세워볼 수는 있어요. fx는 뭔지 몰라도 a와 c와 e에서 해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고차항계수 그냥 양수니까 그냥 k라고 둘게요. 그리고 x-a, x-c, x-e라고 둘 수 있고요. 미분은요. 자, fx는 지금 언제 극대극소가 나왔죠? b와 d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최고차항계수는 3k가 될 거고 x-b, x-d라는 식으로 나올 거야. 도함수는. 그 다음에 gx는요. 직선인데요. 최고차항계수를 뭐 l이라고 둘게요. 근데 얘는 c에서만 해를 가져요. 그래서 lx-c라고 둘게요. 그러면 g'x는 그냥 l이라고 나옵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새로운 hx라는 식을 세웠는데 얘가 fx, gx 곱이래요. 그러면 h'x는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g'x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넣어보면은 3k 곱하기 x-b, x-d 곱하기 l, x-c 플러스 여기는 l 곱하기 여기만 하면 되니까 kl, x-a, x-c, x-2라고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KL과 X-C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KL X-C를 곱하고 남은 것들 정리해주면 여기는 3 곱하기 X-B, X-D 플러스 여기는 X-A, X-E라고 나왔을 텐데 지금 문제에서 이 hx가 x는 p와 x는 q에서 x는 p와 x는 q에서 극소를 갖는데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으로 나와야 되느냐? KL x-c 하고요. 아니다.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을 거잖아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았을 때 지금 B, D, A, E의 부호를 적당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A, B, C, D, E 순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넣어보는 거야. H'A와 H'B와 H'C와 H'D와 해서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부호만 확인을 할 거야. 뭘 할 거냐면 자 처음에 H' 우리 A 구해볼게요. H'A는 여기다 넣으면 KL 곱하기 A-C 하고요. 여기는 넣으면 3 곱하기 A-B, A-D. 여기는 없어져요. 그러면 얘의 부호를 확인해 볼 건데요. A 빼기 C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C가 더 크니까. KL은 다 양수예요. 지금 최고차항계수들이니까 여기 마이너스예요. A 빼기 B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얘 마이너스죠. A 빼기 D 뭐예요? 마이너스만 3번 곱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H 프라임 A에선 음수였어. 그러면 그 다음 H 프라임 B를 구해볼게요. B 대입해보면 KL 곱하기 B 마이너스 C, 여기가 이번엔 0이 되고 여기가 살아남아요.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E. 그러면 B 빼기 C는 마이너스인데요. B 빼기 A는 플러스고요. B 마이너스 E는 다시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는 다 양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어.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대가 생겨요? 극소가 생겨요? 극소가 생기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지점이니까. 이 A와 B 사이에 처음으로 P가 한 번 있었던 거야. 이거 찾는 거예요. 언제 부호 찾는, 그러니까 P의 값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우리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P가 어디 사이에 있고, 뭐 Q가 어디 사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호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찾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또 해볼게요. 이제 H'C. H'C는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다 0 돼버려서. 얘는 그냥 0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H'D 해볼게요. 얘는 KL 곱하기 D-C. 여기 0 되니까 필요 없고요. D-A, D-E.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뭐예요? 음수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C에서 D는요, 그러니까 B에서 D는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이라서 여기는 오히려 사이가 극대값이 생기는 구간이야. 그리고 마지막 H'E. 여기다 쓸게요. H'E는 KL 곱하기 E-C. 여긴 다 지워니까 필요 없고 여기만 살아남아요. 3E-B, E-D. 그럼 이거는 플러스, 여기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는 양수죠. 그 말은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이 지점이 하나 있었네요? 그게 바로 또 극소값이 생기는 거죠. 이 사이가 바로 Q가 존재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P는 A와 B 사이, Q는 D와 E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 500. 20번이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1x의 극대값이 4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언제 극대값이 생기는지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얘는 미분 한번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3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x-a-1 한 번, x-a 플러스 1 한 번. 그죠? 그러면은 얘 그래프는 뭐가 됐건 간에 a-1과 a 플러스 1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극대값이 언제 생기냐? 바로 얘에서 생겼어요. 근데 그 극대값이 4래요. 우리는 지금 fa-1이 4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리고 f-2는 양수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fa-1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요. 얘는 a-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a-1제곱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1 2, 4. 전개해야 돼? 진짜 전개해야 되니? 아니야, 안 해도 돼. 어? 해야 돼? 전개하기 싫은데? 할게요. 아이고.
하니까 얘 지워지고요. 얘 지워지고요. 3a 지워지고요. 다 지울 거 끝났네요.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0 인수분해 됩니다. 0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a가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f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되게 하는 0을 찾아야 a를 찾아야 돼요.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계산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인데 만약에 a가 2여봐 음수 나와버리겠죠. 그럼 안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양수 나오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여기서 골라준 거예요. 됐나요? 그럼 a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이제 f 마이너스 1 계산할 수 있죠? 합시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또 질문 521번 그 밑에 거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x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fx라고 해요. 이때 gx가 x는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질 때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힌트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g1 즉 3f1이 24인 거고 극소값이 나온다는 건 g'1은 0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때 f1 마이너스 f'1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g'x씩 구해볼게요. g'x는 곱미분하면 3x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f'x인데 여기다가도 1 넣었을 때 0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 3f1 더하기 3f'1은 0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f1이 몇이죠? 8이죠? 얘 8 나왔다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8. 그래서 f1 마이너스 f'1 하니까 답은 16. 그러니까 그 한 줄짜리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꺼내야 돼 일단. 이해가죠? 또 질문 529번이요. 어떤 제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fx로 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60x제곱 플러스 1000x 더하기 4000이라고. 이때 생산된 제품은 한 개당 1000원에 모두 판매가 된대요.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생산을 해야 할까요? 라는 거죠. 자, 이익이라는 건요. 총 판매 금액에서 내가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익을 계산하면은 하나당 몇 개씩 판대요? 1000원에 판대요. 그럼 내가 X개를 팔아야 되니까 1000X가 내가 번 돈이야. 근데 거기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만큼은 빼야 순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식을 이걸로 세워야겠죠. 그 말은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0X제곱 1000X 지워지고 마이너스 4000이 바로 이익을 구하는 식이에요. 우리는 얘의 최대값을 최대로 만든 x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gx라고 식 세워보면은 g'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0x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0과 40에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건데 사실 개수가 음수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양수여야겠죠. 그럼 실질적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0보다 큰 부분. 여기만 그려지는 거야. 최대값 언제 나와요? x가 40일 때. 그러니까 40개를 만들었을 때가 더 손해도 안 나고 최대의 이익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나요? 이렇게. 또 질문. 516. 516번 볼게요. 함수 fx가 지금 중간에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식이요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값의 범위에 따라서 x 범위에 따라서 식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오게 되는데 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a 플러스 11이었다가 x가 2a 이상에서는 반대로 x가 2a 미만에서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48a 플러스 11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때래요. 그러면 도함수가 계속 플러스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f'x를 구해보면은 얘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고요. 얘는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4인데 x가 2a 이상이 그려지고 x가 2a 미만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3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1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3x 플러스 1의 제곱 3이니까 마이너스 27이라고 나와요. 축은 똑같은데 꼭지점의 y좌표가 다르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가 2a였고 2a 이상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세요. 축이 x는 마이너스 1에다 그렸어. 얘는 더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프 너무... 얘는 더 아래에 이렇게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a라는 값을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2a 미만까지는 얘가 그려졌다가 2a 초과 부분은 여기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싹 다 0 이상으로 나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2a가 여기 있어봐. 되겠어? 지금 여기는 y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7인데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는 어차피 다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얘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2a가 얘가 0 이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만 자르면 돼요. 즉 여기 어딘가를 잘라서 여기까지는 얘가 그려져. 얘는 계속 양수였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2a, 0으로 시작하는 부분 뒤로 얘가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계속 값은 다 플러스니까요. 뭘 말하는지 이해 가나요?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아서 3x 플러스 1의 제곱이 27 나오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9니까 x가 2 또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데 x가 마이너스 4여버리면 오히려 여기 왜 축이 마이너스 1인데 x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아래쪽에서 그려지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어쨌든 축보다는 더 오른쪽에서 그려져야 되잖아요. 즉 2a가 2가 되는 시점부터가 얘가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최소 그래서 2a는 2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a는 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걸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또 질문. 527번이요. 구간 1 이상 4 이하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자,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본능적으로 알 거야. 아, 이건 치환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그래서 치환을 하면은 ft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치환할 거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을 구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구간의 범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 t에 대해서 이제 구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구간은 t의 범위인가요? x의 범위죠.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다시 구해줘야 돼, 우리는. 지금 t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했을 때 x가 1 이상 4 이하 범위 내에서의 t의 범위를 세로 구할 거예요. 얘는 2차 함수니까 그냥 우리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바로 볼게요. 그러면 축이 포함이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라고 존재할 거고요. t가. 최대값은 오히려 더 멀리 있는 4네요. x가 4일 때 0이라고. 이게 바로 t의 범위예요. 그럼 그 t의 범위 내에서의 얘의 최대 최소 구할 겁니다. 미분할게요. f't는 3t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해보면 2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극소 가지니까 풀. 그럼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 그리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그럼 이 중간 어딘가에서 잘렸겠죠?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최대는 당연히 t가 마이너스 2일 때 생기겠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니까 17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일, 여기는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t가 0일 때는 1 나오죠. t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64, 48, 마이너스 17 나와요. 그럼 최소값은 얘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 합은 0이다. 0? 계산이 틀렸나? 나 뭐 이렇게 잘못했나요? 16, 플러스 1이구나. 15 나와요.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합은 2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얘들아 이 수투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마 대수에서 지수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우리 지수로그 방정식 함수 그거 최대 최소 구할 때 t로 치환하면은 그 t의 범위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하고 보라고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치환을 했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까지 잘 체크해서 봐야 한다는 거. 또 질문? 530번이요. 좌표 평면 위에 점 0,2가 있다. 0과 2 사이에서 원점 O와 직선 Y는 이 위에 점 P, T,2를 있는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의 교점을 B라고 하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여기 이 위에 P가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선분 OP의 수직 이등분선, 그 말은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거의 기울기와 수직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 점의 Y절편, 여기를 우리는 B라고 하겠대요.
a는 0,2고요. 여기가 a고요. 그죠?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B의 좌표를 구해야겠네요. 먼저 수직 이등분선 구할게요. 중점 구해야겠네요. 0과 P의 중점이니까 2분의 T, 1. 그럼 2분의 T, 1이면서 기울기가 OP의 기울기는 T분의 2예요. 그러면은 얘랑 수직을 이뤄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t이면서 2분의 t,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t,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tx 플러스 4분의 t제곱 더하기 1이라고 들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가 바로 B의 y좌표겠죠. 문제에서 삼각형 ABP의 넓이를 FT라고 하겠대요. 그러면은 ABP는 어디냐면은 이거거든요. 네? 얘거든요. 직각삼각형이거든요. 밑변 길이는 T예요. 그리고 높이는요. B와 A의 y좌표의 차이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FT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밑변 T 곱하기 높이는 4분의 T제곱 더하기 1과 2의 차이인데 그럼 누가 더 클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죠? 그러면 사실 4분의 T제곱이 아무리 해도 1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A는 이미 0,2잖아요. 그럼 사실 A가 B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야, 지금. 얘는 아무리 해도 2가 안 나올 거니까, 범위상으로는. 그러면은 2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여기가, 그러니까 위치가 이게 좀 더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이렇게 된 거고, 실제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높이는 2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2분의 t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니까 넓이는 마이너스 8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은 t의 범위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값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프 그려서 이건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534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기둥만 그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원기둥이 9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기둥의 제일 한가운데 점을 하나를 찍을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러분들의 그림상으로는 9와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9의 반지름 R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9의 반지름, 1이네. 그럼 9의 반지름을 1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높이는 루트 1-x제곱 되겠죠. 그럼 이 전체 높이는 뭐가 돼요? 얘가 딱 원기둥의 제일 한가운데 있으니까 2배일 거 아니야. 그래서 2 루트 1-x제곱이 높이가 돼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맞냐? 안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부피 이제 식 세우죠. 식은 세울 수 있어. 미분이 안 돼, 우리는. 얘 식 세워 이 상태에서 해버리면 부피식이 파이 x제곱 곱하기 2 루트 1-x제곱 되는데 이거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미분? 루트 미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전환을 해봐. 방금 우리는 반지름을 x라고 뒀어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높이의 절반을 x라고 둬봐봐. 그러면 정리가 돼. 왜?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밑면은 밑넓이 파이 r 제곱 시켜버리죠. 얘는 제곱이 돼서 루트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높이의 절반을 x라고 두고 얘를 x라고 두면 높이는 2x라고 두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x제곱 루트인데 어쨌든 우리는 부피를 구하는 식을 세워버릴 때는 파이 r 제곱 하니까 파이 곱하기 1-x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식이 세워져 버리나. 그러면 이거는 전개해서 미분할 수 있잖아요. 2파이 x 세제곱 플러스 2파이 x. 얘의 뭘 구하면 돼요? 최대값 구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단 x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돼요. 하지만 이 구 전체 길이를 넘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보다는 작아야겠죠. 왜? 높이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0과 1 사이 범위 내에서 얘 최대 최소 구해주면 되겠네요. 최대값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보통은 반지름을 항상 x라고 잡으라고 습관을 배워가지고 맨날 반지름만 x로 해. 근데 여기서는 조금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트 때문에. 알겠죠?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560) 1번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k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래요.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x축과 한 번만 만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를 fx라고 두고 f'x 구해볼게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0과 2에서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 했어요. 둘 다 양수던지 혹은 둘 다 음수던지. 그죠? 극대값은 x가 0일 때 생기니까 0, k고요. 극소값은 x가 2일 때니까 2, k-4라고 나와요. 따라서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 혹은 음수라는 건 k와 k-4 곱이 양수로 나와야 한다라고 해서 k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질문. 557번이요.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48은 k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두 허근을 갖도록 이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우리는 일단 이항시켜서 fx라고 둘게요. fx를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48-k라고 얘가 0, 즉 x축과 만나는 걸 찾을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16x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간단히 그리는 방법.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려놓으면 되죠? 해가 마이너스 4, 0, 1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부호를 판단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을 때 마이너스 4에서는 극소값 생겼다가 0에서는 극대값 생겼다가 1에서 다시 극소값 생겼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극소값들이 어딘지를 확인할 건데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몇이지? 16 곱하기 8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k라고 나오고요. 0일 때는 극대값은 48 마이너스 k고요. x가 1일 때는 1, 45 마이너스 k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가 선생님이 지금 조금 잘못 그린 거예요. 얘가 한참 더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랑 x가 1일 때를 봤을 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조금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모양이라고요, 지금. 됐나요? 근데 얘가 두 개의 음근과 두 허근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해가 4개가 아니라 2개야. 허근이 2개라는 건 한쪽은 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축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극소값은 음수인데 여기 극소값은 양수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그 2개가 음수라고 했죠. 그러면 0은 아까 근데 0일 때는 여기잖아. 그냥 이미 이 사이잖아, 극대값. 그럼 자동으로 2개가 음수인 건 나왔죠. 이해가요? 지금 우리는 극소값 2개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k는 음수지만 45 마이너스 k는 양수가 되게 해서 범위가 마이너스 60보다 크고 45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그래서 먼저 근의 개수를 보고 x축의 위치를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저 마이너스 60은 맞나? 나 암산이 살짝 불안한데 오늘. 마이너스 64, 64, 16, 48. 아니? 16 곱하기 8. 아이 잠깐 헷갈려. 마이너스 4에 16, 16 곱하기 8, 128. 아, 60 아니고 80이다. 그러면 여기가 80. 그럼 마이너스 79부터 44까지겠네요. 124개? 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나요? 또 질문? 200. 574번이요? 574번 볼게요.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사이에서 fx가 gx보다 작도록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fx 마이너스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범위 내에서만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fx 마이너스 gx가 0 이하가 되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럼 fx 마이너스 gx는 식이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k가 나오겠죠. 얘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를 하나의 hx라고 세로 두고 h'x는 4x 세제곱 더하기 4x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얘는 해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근이 한 번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였다가 계속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생길 텐데 우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리겠다는 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h 마이너스 1은 몇이죠? 3 마이너스 k고요. h2는 16, 2, 4, 2, 8 24 마이너스 k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2, 24 마이너스 k 얘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k. 근데 얘가 다 0 이하여야 한대. 이 부분이. 그 말은 x축은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아무리 해도 이 최대값이 0 이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대값만 0 이하에 있으면 알아서 밑에 건 다 0 이하라고 할 거니까. 해서 k는 24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됐나요? 일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실수 전체가 다 0 이상이, 0 이하가 아니야. 실수 전체를 0 이하로 만들 수는 없어요. 알겠죠? 아니다. 등호가 없구나. 그냥 0보다 작아야 되네. 선생님 등호 있는 줄 알았네. 여기는 0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냥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또 질문. (500) 58번이요. 자연수 k에 대하여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k는 0의 서로 다른 양근의 개수예요. 그냥 근의 개수가 아니라 양수인 근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얘를 fx라고 두고 그래프 그려볼게요.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0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얘가 몇 개의 양액을 갖느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극대극소가 이제 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극대값은 0, 10-k고요. 극소값은 2, 2-k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k가 1이면은요. 여기에 있죠. 얘가 1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근이 하나는 있어. 근데 잘 생각해. 여기가 y축이야. 우리는 양수인 근을 찾거든요. 여기는 음수죠. 그럼 실질적으로 양근은 없는 거예요. 지금 F1은 F가 아니라 F라고 F 아니고 여기서 F1 그러니까 F1은 0이에요. 이거 F가 아니라 G라고 바꿀게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F2는 K에다 2 넣으면 여기다 0 되죠. 이게 X축과 정확하게 만나거든요. 그럼 근이 두 개인 게 아니라 어차피 얘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니까 F2는 1이에요. 그럼 F3부터는 위로 올라오겠죠. 계속 몇 개씩 생겨요? 근이? 2개씩 생겨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 얘가 0이 되기 전까지. 즉 F3부터 F9까지는 아직 얘가 0, X축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어서 다 2예요. 그러다가 F10이 딱 되었을 때부터는 여기서부터인데 얘 양수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만 생기겠죠. F10부터는 계속 1이에요. 양근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죠? 이렇게.